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은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김홍규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는 김중남 후보가 김홍규 후보를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했는데요. 쟁점 사안은 무엇인지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강릉경찰서 앞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중남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4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강릉시 관련 예산 그중 6분의 1도 안 되는 약 72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중남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영동구 전체라고 국회에서 이미 발표했고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강릉에 와서 이거 관련된 브리핑을 또 별도로 보고회를 했고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홍규 후보는 또 김중남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홍보물을 초과 발송했다고 주장했고 김중남 후보는 정확히 1,532통을 발송한 우체국 접수 영수증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김중남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후보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며 공명선거 추진단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 우선 예산입니다. 김홍규 후보는 72억 원의 예산만 받았다. 김중남 후보는 435억 원이 내려왔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당시 정부는 강릉시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강릉 지역의 예산뿐 아니라 도암댐과 인근 시군 지역의 통합 물관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해 쓰인 도암댐의 경우 행정구역상 강릉 지역이 아닌 평창 지역입니다. 김중남 후보는 강릉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이지만 김홍규 후보는 강릉시로 예산이 직접 내려오지 않은 만큼 강릉 지역 물관리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홍보물 초과 발송. 김홍규 후보는 김중남 후보가 선거법에 규정된 1,532통을 초과해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중남 후보는 1,532통을 보냈다는 우체국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홍규 후보 측은 김중남 후보의 홍보물 초과 발송에 대해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신성한 강릉 시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저열한 흑색 선전일 뿐입니다. 취재팀은 김홍규 후보 캠프 관계자와 후보자 본인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6.3 지방선거에 강원도에서는 490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이병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을 마친 도내 후보자는 모두 490명입니다. 도지사 2명, 시장 군수 49명, 도의원 108명, 시군의원 272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58명에 교육감 후보 4명입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영월군수 선거로 4명이 최종 등록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시의원 2명을 선출하는 원주시 나선거구에 6명, 군의원 3명이 뽑히는 고성군 나선거구에 10명이 출마해 복수의 당선자가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3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후보가 적어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된 후보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원주시 아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경민 후보와 국민의힘 박한근 후보, 춘천시 사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희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갑 후보는 각각 2명을 뽑는 선거구에 2명만 출마하게 돼 자동으로 투표 당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춘천의 두 후보는 지난 8회 지선 때도 똑같이 무투표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강원 지역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5.6세인데 특히 시장군수 후보는 64세로 후보 46명의 34명이 60대였고 50대 이하가 단 7명에 불과해 고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시군별로는 영월군이 평균 59.7세로 후보 연령대가 가장 높았고 정선군과 태백시가 59.2세로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가 가장 젊은 곳은 원주와 춘천으로 각각 51.3세, 51.6세로 나타났습니다. 출마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1952년 2월생 74살 김명기 무소속 횡성군수 후보이고 70대 출마자는 13명입니다. 반면 가장 어린 20대 출마자는 모두 5명으로 춘천시 의원 출마자 개혁신당 최태영 후보와 원주시 의원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는 2명뿐인 2000년대 출생 후보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에는 강원 지역 후보자들의 재산과 납세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490명 가운데 10% 이상이 체납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재력가는 12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지역 후보자는 490명.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후보자 중 최고 재력가는 강릉시의원 라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수 후보로 12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가 86억 4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동구 태백시장 후보가 79억 9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납부액을 10억 5천만 원을 내 납부액이 도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43억 8천만 원을 신고하는 등 3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2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17억 6천만 원, 육동환 춘천시장 후보는 15억 9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반면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는 15명으로 집계됐는데 10억 넘게 부채를 신고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모두 60명입니다. 5년간 체납액은 태백시 가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박무봉 후보가 9,995만 원으로 가장 많고 현재 배우자 몫의 체납액 5,798만 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도의원 원주시 5선거구 국민의힘 최원병 후보가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은 후보 자질 검증의 중요한 단면인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강원 곳곳에서는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밭에서 파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잠시 손을 멈춰 숨을 고릅니다. 농사를 짓는 이동석 씨에게 무더위 속 밭일은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낮에는 일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야외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작업하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수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차 없을 때 보내고 나면 한참 걸리니까 또 건너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특히 지난주부터 영서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온열질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춘천에서는 밭일을 하던 78세 남성이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사흘간 강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에 가뭄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25.9mm, 평년 강수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천을 가뭄 주의 단계로 지정했고 춘천과 홍천, 철원, 양구 등 도내 12개 시군도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수 상황에 따라서 국지적인 용수 부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상황 관리를 통해서 다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다행히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어 무더위와 가뭄 걱정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MBC가 보도한 신경호 교육감 후보 강릉 숙소 무료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원 시민단체가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춘천시민연대와 비리교육감 퇴출 강원의 시민운동본부는 어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가 지난달 강릉 유세 중
1박에 수십만 원대 풀빌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회유했다는 녹취록 등을 볼 때 이는 고의적 조직적 불법 기부 행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사비 대납 의혹 등도 언급하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어제 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자 대회를 열고 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선 중앙당 차원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지원을 보냈습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서흥원 양구군수 후보,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등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위험이 큰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 도로에서 무인 구간 단속이 시행됩니다. 삼척시와 삼척경찰서는 다음 달까지 도계읍 점리부터 늑구리까지 건의령 도로 약 6.4km 구간에 무인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구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속도는 40km로 정했으며 단속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의령 도로는 굴곡지고 내리막인 데다 대형 화물차 운행이 잦아 지난해에만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 실증센터와 관련해 현재 조달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고 시공사 선정과 감리 용역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부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9,61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건축물 3개 동과 38종의 설비 장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영월의 대표 관광지 장릉과 청량포의 올해 방문객이 작년 연간 관광객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